양의 약수를 A1부터 A16이라고 하자. 16개인가? 1000이라는 녀석은 2도 3개, 5도 3개니까 약수의 개수 세는 방법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공통수학에서 많이 배우죠. 2가 0개부터 3개까지 4가지 케이스, 5도 0개부터 3개까지 4가지 케이스니까 경우의 수로만 따지면 약수가 16가지가 나오는 게 맞긴 맞다. 근데 중요한 건 뭐 크기 순서대로 구분해서 A1이 누구고 A2가 누구 그런 말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약수에는 1도 포함되고 2도 포함되고 4도 포함되고 8도 포함됩니다. 아이씨, 8이라고 하면 진짜 8도 쓰고 앉았네. 그리고 행렬이라고 보시면 돼. 여기도 4개야. 여기도 4개야. 여기도 4개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까지 나올 수 있죠. 이런 식으로 16개가 있다. 누가 A1이고 A2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로그의 성질을 한 번만 사용하면 지금 밑은 10으로 안 보이니까 고정이 되어 있는 상용 로그고 진수를 다 곱해달라는 얘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진수에 해당되는 A1, A2 얘네들이 다 이런 애들인데 이거 16개를 다 곱한 녀석의 결과가 누굴지를 알면 저 상용 로그의 값도 찾을 수 있다. 이걸 A1이라고 하고 이걸 A16이라고 만약에 가정하면 A1과 A16의 곱은 얼마가 돼요? 자기 자신이 되죠. 그럼 반대로 여기에 2가 2개, 5가 3개짜리가 있었을 거야. 얘랑 얘랑 곱해도 서로 뭐 돼요? 자기 자신 되죠. 2, 3개, 5, 3개. 우리가 약수를 생각할 때도 12의 약수에 1이 있다면 12가 있는 거고 2가 있다면 6이 있는 거고 3이 있으면 4가 있다라고 보잖아요. 곱하면 자기 자신, 곱하면 자기 자신, 곱하면 자기 자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곱해보면 몇 개 있다? 3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6개였으면 3개가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몇 개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1000이 몇 개? 16개니까 2개씩 묶으면 8개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걔는 10에 24승을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밑이 10인 로그니까 24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답이 24 맞죠? 네. 그래서 그 원리만 생각하면 되신다. 그래서 제가 로그의 성질 초반 패턴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뭐냐, 로그의 성질이 아니다 그거.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때 배웠던 뭐 도형의 성질이라든가 뭐 행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 앞에 걸 아는 게 먼저지. 이 로그의 성질은 별게 없어요. 그냥 진수끼리 곱했다 뭐 이밖에 없단 말이야. 그 앞에 공통수학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18번 같은 케이스가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야, 우리가 지금 지수로그 함수도 안 배웠는데 실제 단원상으로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야. 그거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고1 수학부터 지금까지 하시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딱 2개밖에 없죠. 왜냐하면 함수 그래프 그려가지고 뭐 최대값이 얼마냐 최소값이 얼마냐 그거 하나 하고 절대부등식에서 배운 게 있죠. 산술기하 평균,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이런 데서 배운 최대 최소값이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쓸 게 뭐밖에 안 남았냐고. 함수의 최대 최소와 절대부등식의 최대 최소 중에서 함수를 못 쓴다고 막아놨다 그러면 니네한테 남은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야. 산술기하 평균,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산술기하 평균이 여러분 작동을 잘 하려면 아주 기본적으로 양수여야 된다는 존재가 있고 정의가 있고 역수관계면 참 좋단 말이야. 이건 밑이 A고 진수가 B인 로그. 뭐 지수는 정리하고 개수 정리하면 돼. 이것도 보세요.
이건 밑이 반대로 B고 진수가 A인 로그란 말이야. 지수 정리하면 된단 말이야. 개수랑 지수를 정리하면 돼. 역수관계가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곱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제곱 잘하세요. 진수만 제곱하는 멍청이들이 있는데 2 곱하기 로그 A의 B라는 숫자의 제곱이 붙었으면 2도 제곱하고 로그 A의 B도 제곱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B에만 제곱하는 게 아니야. 로그 A의 B라는 값 자체의 제곱을 하는 거니까. 그럼 이것도 제곱해보면 로그 B의 루트 A의 제곱이다. 안에 거 정리 좀 한번 해보자. 얘가 문제죠. 지금 역수가 딱 되려면 됐죠. 이 루트 A라는 진수에 루트가 없어지면 돼. 그러면 2분의 1이 진수로 올라가. 개수로 됐어. 진수의 지수는 개수로 내려왔을 거야. 이 얘기야 지금. 그럼 4 곱하기 로그 A의 B 전체 제곱 더하기 2분의 1도 제곱하고 로그 B의 A도 제곱하고 이 객체랑 이 객체는 1보다 큰 양수라 그래서 존재하는 것들도 맞고 그쵸? 음수가 될 수가 없어. 바로 가자. 뭘로? 산술기하 평면으로 2배 루트 이 객체와 이 객체를 곱한 거야. 그럼 곱하면 4와 4분의 1 곱해서 약분되고 얘랑 얘도 제곱은 붙었지만 원래 역수였단 말이야. A의 제곱 곱하기 A분의 1의 제곱 이 개념이니까 서로 다 없어지는 거다 이거.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2다. 최소값은 2다. 저 식은 적어도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이 2입니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답이 맞아요. 그 다음에 앞에 걸 많이 쓰는 거야. 그렇지. 어떤 특정 로그나 지수값들을 문자화 시켜놓고 다른 어떤 로그나 지수값을 그 문자로 표현해봐라. 이런 게 여기서는 조금 손이 많이 가요. 여러분 봐. 첫 번째. 밑이 3인 건 참 좋아. 3, 3, 3. 밑을 건들 필요는 없구나. 라는 생각은 해야 돼.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로그 3의 40이라는 녀석은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보면 로그 3에 얼마? 2, 3개, 5 하나니까 진수끼리 곱해져 있어서 덧셈으로 떨고도 상관은 없다. 로그 3에 2가 없어. 그치? 저기서 로그 3의 2를 만들어내야 돼.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진수식은 쪼개는 경우가 많다라고. 뭐라고? 로그 3의 10이라는 녀석은 로그 3의 2 곱하기 5야. 그치? 10을 쪼개는 거야. 그럼 당연히 덧셈으로 분리가 가능하니까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5가 되는 거고 이게 실제로 A래. 이게 다 A래. 나오네. 하나가. 그죠? 로그 3의 2가 하나 나와. 로그 3의 5도 나오고. 그지? 근데 문제는 진수의 지수가 나가서 우리는 3개의 로그 3의 2랑 1개의 로그 3의 5를 더한 게 필요해. 여기도 찢어보자. 그러면 로그 3에 바로 찢을게요. 5 마이너스 로그 3에 4다. 제곱이니까 내려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뭐다? 연립방정식 개념이지. 그럼 얘가 누군지 얘가 누군지 확인해 보려면 선생님 로그 3의 1을 대문자 A라고 해볼게. 그럼 대문자 A 더하기 대문자 B가 A고 마이너스 2개의 A랑 B 하나랑 더한 게 소문자 B래.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대문자 A가 누구냐 대문자 B가 누구냐를 표현하면 되는 거야 지금부터. 어떻게 표현해? 서로 빼봐. 그럼 B가 죽어. 그러면 3개의 대문자 A가 A-B니까 누구? 대문자 A는 3분의 A-B야. 선생님 대문자 A를 얘로 봤단 말이야. 누구? 로그 3의 2를 대신에 소문자 AB를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죠? 이해는 되시겠어요?
그럼 대문자 A가 얘니까 연립방정식 풀었으면 넣어봐야지. 3배 A-B 더하기 B가 A야. 그럼 B는 누구냐고. 너 넘어가봐. A-A 3분의 A-B니까 3분의 3A-A 플러스 B라서 대문자 B 대신에 이렇게 쓰면 돼. 대문자 B가 지금 로그 3의 5를 선생님 대문자 B로 보고 있었거든. 자, 끝났다. 로그 3의 A 대신에 넣으면 돼. 로그 3의 5 대신에 넣으면 끝난 거야. 그럼 전부 다 소문자 AB로 표현이 다 된 거지, 지금. 안 잘리나, 하면? 가자. 3배의 대문자 A, 3분의 A-B 더하기 얘 그대로 약분은 낼 필요가 없어. 어차피 통분돼서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차라리. 됐지? 3분의 3A 더하기 2A니까 5A고 마이너스 3B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2B 끝. 정답이 1번? 네, 이렇게 나오시죠. 선생님 치환을 해서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별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얘도 똑같죠. 어떤 특정 지수 로그 값들을 문자화 지정시키고 쟤를 그 문자로 표현해 보세요. 근데 이게 좀 까다로운 이유는 딱 하나. 뭐? 객관식이 아니다. 그쵸? 표현하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찾고자 하는 거 보기 전에 밑을 봐. 쟤는 밑이 2야. 쟤는 밑이 3이야. 이 새끼는 5네. 밑이 다 틀려, 씨발. 아, 씨발은 아니고. 근데 이건 또 밑이 15로 하래. 야, 이게 미치겠다. 거기서 이제 먼저 팡 터져야지. 그럼 도대체 밑을 뭐로 보고 이걸 표현을 해야 되느냐. 그럼 15인데 구하라는 게 15니까 쟤들 다 15로 짜야 되나? 그 생각이 먼저 들어. 그죠? 뭐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뭐부터 접근하는 게 좋을까? 만약에 이걸 지수법칙으로 바꿨다 그러면 2의 A승이 3이다. 3의 B승이 5다. 그 다음에 5의 C승이 7이다. 뭐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15는 못 건드니까 41을 건드려 볼까? 일단 소인수분해는 한번 하긴 해야 되니까. 됐죠? 6, 7에 40이니까 2 하나, 3 하나, 7 하나야. 그럼 예를 들면 로그 15에 2 더하기 로그 15에 3 로그 15에 7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237? 뭐 237 표현은 되겠네. 어떻게든 나오긴 다 나오니까. 근데 저것들이 밑이 15가 아니거든. 밑변화는 한번 하시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로 할래요? 저는 그냥 그런 거 고민하기 싫을 땐 다 상용록으로 해버리긴 하는데 편하니까 그럴 이유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럼 변화를 좀 많이 해야 돼. 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2라는 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걸 2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천천히 고민해봐요. 이건 뭐 충분히 고민해볼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 만약에 낸다 그러면 앞에 케이스보다는 이 케이스 같은 걸 좀 많이 내려고 할 테니까. 밑이 다른 것들.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앞에서도 그런 문제 많이 풀어봤는데 밑이 같은 거가 훨씬 쉽고 밑이 다른 게 훨씬 까다롭고 뭐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뭐라고 바꿔보시면 좋을까? 밑을 뭐라고? 이거 뭐 하는 사람마다 조금 패턴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밑을 얼마로 한번 정해보고 하는 게 좋을까? 이 15 깨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만약에 밑을 3으로 만약에 바꿨다라고 하면 로그 3의 15분의 로그 3의 2로 바뀌겠죠. 됐어? 더하기 로그 3의 15 로그 3의 3 만약에 3으로 바꿨다라는 가정이에요. 뭐 이렇게 됐다. 로그 3의 15는 어떻게 표현해?
되지. 이런 헛짓거리를 할 필요가 없이. 로그 3의 15는 로그 3의 3 곱하기 5니까 로그 3의 3 플러스 로그 3의 5라서 1 플러스 로그 3의 5가 되는 거고, 얘가 b라며. 얼마? 1 플러스 b라고 쓰면 되는 거야, 얘는. 1 플러스 b분의야. 이제 밑에 이제 분모들은 로그 3의 2, 로그 3의 3은 1이니까 필요 없고, 로그 3의 7. 그냥 제가 그냥 편하게 3으로 바꾼 거야, 제 기준에서는. 그냥 가운데 껴있는 새끼가 3이라서. 로그 3의 2랑 로그 3의 7만 표현하면 되네. 그치? 2 어디 있어? 여기밖에 없어. 이거 표현하고 싶어. 쟤랑 뭐야? 역수야. 쟤는 로그 2의 3이고 얘는 로그 3의 2고. 그럼 로그 3의 2라는 놈은 뭐라고 쓰면 돼? 역수인 a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되지. 끝. 너는 a분의 1이구나. 얘는 7이 여기밖에 없단 말이야. 밑에 있든 진수에 있든 7은 저기밖에 없어. 그럼 밑을 3으로 바꿨을 때 로그 3의 5분의 로그 3의 7이 c인데 우리는 얘만 필요해. 로그 3의 5가 누군데? b야. 분모가 b야. 이 새끼 b래. 그럼 양변에 곱해서 로그 3의 7이 얼마라고 쓸 수 있는 거야? bc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너는 bc구나. 끝. 다 abc로 표현된 거야. 물론 여기서 멈춰도 정답이야. 근데 대부분 객관식이든 서술형이든 주관식이든 번분수를 좋아하진 않아. 그래서 만약에 정답지를 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자 분모에 얼마는 곱했을까? a는 곱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분모에 a 곱하고 분자에도 a 곱하면 이렇게 썼을 수는 있겠네. 다르게 썼을 수도 있고. 답이 뭐야 이게 근데? 이렇게 써놨죠. 네. 그래서 밑변환을 뭘로 할까? 그건 지 마음이에요. 이거 2로 해도 나와요. 5로 해도 나오고요. 상관없어. 상용 로그로 해도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뭐라고 하든 그건 상관이 없고 성질만 좀 잘 쓰면 좋다. 그리고 로그로 나온 거 지수로 바꾸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는데. A의 M승과 B의 N승이죠, 저기 N. 나름대로 크게 스캔한, 이게 N 아니에요, N? 네. A의 M승과 B의 N승 모두 3이다. 그런데 로그, 밑이 A 제곱이에요, 이게? A 뭐야? A 제곱. 제곱에 A, B를 소문자 MN으로 나타내세요. 그럼 소문자 M도 소문자 N도 다 지수야. 지수를 꺼내줘야 돼. 로그 붙이란 얘기지. A의 M승이 3이다. 그러므로 로그 A의 3이 M이다. 역시 B의 N승도 3이다. 로그 B의 3이 N이다. 됐죠? 지수만 꺼냈습니다. 로그를 사용해서. 근데 우리가 이걸 MN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문자 A나 소문자 B가 소문자 MN으로 표현이 되게 대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거 아닌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럼 소문자 A가 누군데? 양변에 n분의 1승을 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써? 맞는 말은 맞는 말이지. 소문자 A 대신 이렇게 쓰면 돼. 맞잖아. 좌변 우변에 n분의 1승을 넣어주면 되니까 n분의 1승을 잡아주면 돼. 소문자 B는 3에 n분의 1승.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다 치자. 그럼 로그 A 제곱, 양변에 제곱 붙였으니까 3에 n분의 2승이 됐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니까 두 개 곱하면 뭐 한 거야? 지수끼리
더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될 거라고. 그럼 얘는 뭐로 나가고? 역수의 개수로 나가고. 너는 뭘로 나가고? 그냥 개수로 나간다. 그리고 남는 건 로그 3의 3이니까 1이라서 필요가 없다. m분의 2가 역수로 나가면 2분의 m이고, 네가 그냥 나가서 곱해지면 그냥 얘고. 바꿀 이유도 없었네. 그러니까 원리를 잘 생각해야 돼. 소문자 A, B를 mn으로 표현하려면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를 알면 되지.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 게 정답일 거예요. 뭐 정리를 또 해야 되나 근데? 두 개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mn분의 n분의 에라이씨 m 플러스 n이니까 답이 뭘로 나와 있냐 근데? 뭐 이런 식이야. 2m분의 m 플러스 n. 뭐 m 다, 아 미안해, 멍청한 소리 했네. 약분 하나 하고 됐죠. 그래서 2n분의 m 플러스 n, 약분 안 했네 제가. 무조건 막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다. 저 빨간색은 더럽게 필요 없는 짓거리였다. A를 M으로 표현하거나 뭐 소문자 B를 MN으로 표현하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였나.